퇴근하고 잔업시키. 자,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전화 왜 크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수업 들으면 이해 가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그거 다 외우셨죠? V, I, R, 그 Q 맞죠? 네. V는 IR 해서 네. 거속시처럼 압류함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맞아. 자, 보자. 자, 이제 수업할게요. 오늘 크게 쓸게요. 여기는 뭐 필기를 안 해도 되니까. 전력은 뭐냐면 단위 시간. 여기서 단위 시간은 보통 초를 얘기합니다. 예. 단위 시간 동안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를 수치로 나타낸 게 전력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초에 1000줄이 공급됐다 그러면 몇 와트가 되냐면 1000와트 이렇게 되고 2초에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이거 500와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알 거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전력도 뭡니까? 그냥 전기 에너지가 그래서 줄로 표기가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 전력은 와트. 단위가 와트고요. 얘는 단위가 줄인데 이 공식이 전력이 거기는 안 써 있는데 공식이 시간분의 줄이에요. 그러니까 1초분의 전기 에너지 맞지? 아. 예, 줄 퍼 S. 이거 뭐 옛날에 배우긴 했는데 뭐 지금 이건 됐고요. 자, 거기 이제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력 수송 과정이 나오죠. 전력 수송 과정이 나옵니다. 예, 전력 수송 과정인데 일단은 보세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이제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만드냐 이거지. 맞지? 근데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양이 거의 뭐 할까요? 항상 그 양이 거의 비슷하겠죠. 맞죠? 물론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개방하고 비가 안 오면 수문을 개방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우리 솔직히 전기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자력발전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항상 양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초고압 변전소로 가요. 초고압 변전소는 조금 이따가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뭐냐면 전압을 높입니다. 굉장히 고압인가 봐요. 예, 엄청나게 높입니다. 전압을. 됐죠? 전압을 바꾸는 건데 보세요.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차 변전소로 가고요. 1차 변전소에서 2차 변전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주상변압기로 가서 주상변압기에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상변압기가 전보대죠. 예, 그 전봇대에 왜 큰 거 매달려 있잖아요. 네. 대롱대롱. 그게 주상변압기. 그 이제 이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초고압 변전소 여기서 전압을 졸라 높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정용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차 변전소에서 일정 부분 다시 낮추고 2차 변전소에서 또 낮추고 주상변압기에서도 낮추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용에 쓸 수 있게 해서 가정용에 공급되는 건 몇 볼트가 공급됩니까? 220. 근데 왜 전압을 높여서 공급하냐?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제 전력은 자 여기 이제 전력은 공식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중3 때 배운 내용이랑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력은 공식이 뭐냐면 전하 곱하기 전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니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중3 때는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전력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합니까? 전류도 증가하는 거죠. 아니지. 다시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이나? 네. 깜빡이네. 저 생각에 잘 봐. 전압이 증가하면 전력 증가하죠. 네. 그리고 전류가 증가하면요. 전력 역시 뭐합니까? 증가하죠. 비례.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지 맞지?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예요. 여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거의 양이 뭐 합니까? 이렇게 양이 일정합니다. 맞죠?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력도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발전소에서 생기는 전력의 양이 전기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저장.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전력의 양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일정한 거잖아. 이 값이. 맞지? 그러면 이 값을 이거예요. 여기. 종아 여기 봐. 여기 보이면 이게 전압을 되게 높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전압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이 값이 일정하려면 얘가 크게 증가하면 얘는 전류가 크게 뭐 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중3 때랑 전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았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n배 증가하잖아요. 얘가 n배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n배 감소. 근데 이거 n배 감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n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일정해야 된다고 가정할 때 하나 그렇죠. 가지면 하나가 작아진다. 예, 당연히 이해가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얘하고 얘는 서로 반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에서만 반비례입니다. 실제로는 비례 관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만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지금 반비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얘가 일정하니까. 알았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왜 일정하게? 예, 아니 어차피 뭐 만드는 양은 거의 그러니까는 전력이 일단 저장되는 양은 일정하니까 거의.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자 보세요. 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흐르면 알다시피 이 전선도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흐르면 당연히 이 전류는 뭐의 흐름이냐면 전자의 흐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발생하냐면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맞죠? 마찰열이 발생하죠. 그쵸? 이해 가셨죠? 네. 우리 이거 옛날에 뭐 배웠냐면 전선이 가늘수록 마찰열이 커지고 전선이 굵을수록 예.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저항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전 시간에 우리 배운 거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복습 측면에서 열효율 기억나십니까? 네. 내가 100줄을 공급했는데 20줄만 했어요. 그럼 열효율이 몇 프로예요? 20. 그 똑같아요. 이 열효율이 아니라 이거는 열이 아니니까 열효율 말고 뭐였지 그게?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었나 그게? 에너지 효율이었나요? 에너지 효율이 맞네요. 네, 에너지 효율이 열효율은 열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 다 해당되죠. 네, 뭐 그러면 똑같아요.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 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장이 잘 안 돼요. 전기가 저장이 되긴 되는데 다른 것처럼 무슨 우리 물을 수력 발전소에 이렇게 묶어서 저장하듯이 그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전기차가 그 배터리 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예를 들어 전기차 가격이 100만 원이잖아. 그럼 배터리 가격이 50만 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LG화학이 세계 탑입니다. 어쨌거나 역시 똑같아요. 전기 효율도 얘가 100줄 했을 때 20줄만 되면 얘가 효율이 20%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이 효율을 해야 되니까 높여야죠. 그죠? 예,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건데 보세요. 예를 들게요. 자, 여기에서 굳이 따지자면 발전소라고 여기에서 전력이 예를 들어서
100W가 생겼다고 칩시다. 오케이. 1초에 100줄만큼 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100W가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도달했을 때, 여기 도달 지점이라고 해요. 도달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70W만 도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와중에 얼마만큼의 손실 전력이 발생한 거냐면 30W. 그렇죠. 30W의 손실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어쨌거나 전력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될 때 이 손실 전력을 뭐 하는 방법을 배우냐면 줄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시험에는 계산하는 게 안 나와요. 이거는 그냥 줄이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게 서술형으로 나올 거예요. 옛날에 속고에서 10점짜리 나온 적 있어요. 10점짜리. 15점이 서술형이 15점인데 10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10점 나왔냐면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5점.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점.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걸 이제 오늘 요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전력 자 선생님 보세요. 손실 전력도 그러니까 손실 전력도 결국은 뭡니까? 전력인 거 맞아요? 맞죠? 아까 전력 공식이 뭐였죠? VR. 전압 곱하기 전류. 선생님이 한글로 쓸게요. 이게 니들이 아직 그 앞반에 수업하니까 VI 했는데 V가 뭔지 I가 뭔지 애들이 어려워. 이게 중3 때 배웠으니까 까먹을만 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니들 시간 아끼려고 그 앞반에 그래갖고 그거 아까 그 맨 처음에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요. 그거 외우고 수업했어요. 그래서 니들은 보고 이제 그 대신에 이거는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앞반보다는 수업을 좀 더 천천히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손실 전력이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저항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저항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자, 요걸로 공식을 바꿀게요. 저항과 관련된 공식으로 바꿉니다. 오메 법칙 전압은 공식이 뭐예요? 전류 곱하기 저항.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저항.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 제곱 그래서 곱하기 I 제곱.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P 손실은 여기 잘못 썼다. P 전력이 P인데 P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I 제곱 R. 사실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VI로 계산돼도 되고 그리고 또 I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V는 IR에서 I는 뭐분의 뭐예요? R분의 V. 그러면은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얘를 뭐였지? P는 VI에서 얘를 바꾸면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요게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이 계산은. 이건 좀 많이 복잡하대요. 뭔 말인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배운 건 이제 P는 VI를 배웠잖아요. 근데 저기서 손실 전력도 VI로 계산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력을 줄일까 이거를 배우는 거지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걸 배우진 않아요. 전력을 줄이면 손실 전력이 주는 거예요. 아직 조금만 더 들어봐 일단은.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손실 전력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럼 보세요. P 손실은 이 P가 전력이야. 맞지? 그래서 I 제곱 R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얘가 그러면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첫 번째 뭐를 작게 하면 돼요? R을 작게 R 저항을 뭐 하게 하면 돼요?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작게 하면 돼요? 전류. 전류를 작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이제 이해를 시킬게요.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손실 전력 줄이는 거니까 맞지? 저항을 작게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당연히 더 잘 통하는 전선이 그치? 그러니까 낮은 저항이 작은 전선 사용하면 되죠. 네 이거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크게 굵게 하면 되죠. 굵게. 네 자, 근데 굵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겠지. 너무 굵으면 어떻게 돼요? 선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전봇대가 못 버티겠지. 짝바닥이 엄청 어? 바닥이 좀 그거 이제 좀 이따 배워. 그럼 이제 도구로 이 새끼 다니는데도 졸라 똑똑하네. 전선을 굵게 만들어요. 전선을 굵게 만들면 저항이 작아진단 말이야. 근데 적당히 굵어야죠.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비싸죠. 저항이 우리 지금 구리 전선 쓰는 거 알고 있죠? 구리 전선. 네. 구리도 저항이 되게 작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하는 재료가 있어요. 금? 은. 오. 은으로 만약에 전선을 만들잖아요. 그럼 저항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런데 은으로 전선을 만들면 비싸죠. 일단은 은은 귀금속이잖아요. 물론 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지만 대한민국의 전선을 다 은으로 그러려면은 하다못해 뭐도 다 은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중간에 구리죠. 구리선 들어간 거 알고 있죠. 이건 네. 안 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여 안에도 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지금 이거 얼마니 이거? 그거 세트로 딸려온 거라서 뭐 해봐야 19,000 얼마? 그래, 2만 원이라 치자. 그럼 얘 은으로 만들면 125만 원. 아니지. 은으로 만들면 한 3, 4만, 한 4, 5, 모르겠다. 하여튼 뭐 내가 뭐 양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선을 다 은으로 만든다 생각해 제 보세요. 생각에 두바이에서 저 가격이면 8만 원이에요. 어? 저 가격이면 수능선 8만 원이에요. 오. 그런 은으로 쓴 것도 있어? 있어. 너무 그딴 걸 다 아냐? 내거 은. 아니 이어폰 자, 그럼 4배네, 4배. 그걸 왜 알아? 야, 그 졸라 비싸겠죠? 두바이에서는 할만할 것 같은데. 걔네들은 뭐. 자, 금으로 자, 어쨌거나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 첫 번째 아까 필기했죠. 니들은 그 필기가 깔끔하게 돼 있잖아 거기 맞지? 근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첫 번째 저항을 작게 하는 거야. 저항 작은 전선 쓰거나 전선 굵게. 우리 아까 왜 오규찬이 선생님 저항을 없애면 되잖아요. 맞아요. 임계 온도가 되면 저항이 없어져요. 그거 관리하면 또. 근데 그 임계 온도 대한민국 그 임계 온도가 영하 한 180도, 160도 돼야지 현재 기술로는. 네. 근데 그 뭐 그것도 또 부품에 따라 달라요 임계 온도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돈 많이 들어가겠죠. 새들이 전선을 못 앉겠네요. 그거는. 그렇겠죠. 얼어 죽겠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 배우겠습니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인데 손실 전력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가 있냐? 바로 I를 뭐 하게 하면 된다? 작게. 이 I가 전류죠, 전류. 네. 전류를 작게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P가 아까 우리 여기 왜 아까 얘가 이 발전소에서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여기다 할게요. 보세요. 이 발전소에서 전력이 생산이 되면 맞죠? 전력이 이만큼 있으면 이제 이 전력을 이제 여기로 보낼 거 아니야. 맞죠? 보내죠. 근데 보내는 양이 거의 일정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때 보낼 때 잘 들으세요. 전력을 보낼 때 전압을 세게 해서 보내면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게 되겠죠. 아까 일정할 때 반비례 관계라고 했던.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보낼 때 전압을 세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지. 얘는 여기 저거니까. 여기서부터 전압을 졸라 세게 해갖고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약해지겠죠. 이해 갔죠? 그 얘기야. 근데 봐봐. 아까 P 손실이 I제곱 R인데 보세요.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전압이
n배로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n분의 1. n분의 1배가 되고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요. P 손실은 한글로 쓸게요.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로 감소하는 거예요. 크게 주네. 그래서 졸라 세게 보내는 거예요. 보통 이 내가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초고압 변전소는 발전소 근처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남는 에너지를. 예.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로도 어쨌거나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리가 뭐 할수록 좋은 거예요? 가까울수록 좋겠죠. 어차피 멀면 손실되는 양이 점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래갖고 전압을 졸라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이걸 몇십만 볼트 나오네 여기. 765 킬로볼트. 765 킬로볼트니까 단시백 76만 볼트예요. 76만 볼트. 피카츄 100만 볼트인데. 아, 피카츄보다 약한 거야 그러면? 그거밖에 안 듣는데. 아니, 근데 피카츄 그 사람이야? 포켓몬이죠. 아,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이. 근데 게임에선 10만 볼트야. 아, 100만 볼트. 대단한데. 개쩐데. 이 100만 볼트에서 거기 보면은 100만 볼트, 그러니까 아래 숫자만 보면 돼요. 100만 볼트에서 1차 번전소에서 765 킬로볼트에서 154 킬로볼트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22.9 뭐 이렇게 그때 다르. 그건 이제 이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쨌거나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주상 변압기 통해 갖고 가정에 들어오는 게 220볼트예요. 아, 쌤, 그니까 처음부터 220으로 하면 저 과정들에서 전부 저항이 센데 처음엔 전압을 세게 했다가 좀씩 줄여나가면 저항은 조금씩 늘어나고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5 킬로볼트로 보내고 여기서부터 요게 제일 손실이 적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초고압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까지 가는데 있는 이 전선들은 알죠? 그 되게 그 높은 탑. 네. 거기 여기 그림 있잖아. 요런 거. 그만 미국에 운전탑? 그 높은 탑. 그게 다 어디로 돼 있냐면 산이나 이런 들판 위쪽으로 우리 사람이 잘 안 다니는데 그리고 되게 높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졸리니?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이거 감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닿지 않아도. 네, 닿지 않아도 감전될 수 있어요. 에너지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순차적으로 낮춰갖고 220. 근데 대박인 거는 거기 변압기 갈 때도 킬로볼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봇대도 만지면 죽어요. 그럼요. 이해가요? 예, 전봇대도 만지면 야, 220볼트도 참새가 전선 위에 앉아 있는 거 알지? 네. 다 죽잖아. 사람은 만지면 죽어. 다 땅이랑 닿아 있으니까. 야, 전선 위에 참새가 앉아 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에 참새가 없어야 돼. 맞죠. 안 죽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왜 안 죽는지 아세요? 넌 알구나. 이해가 안 가지. 걔네 발톱 부도체예요? 땅이랑 병렬 연결이 된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병렬 연결이 된대요. 참새가 앉으면. 참새만 그런 건가? 혹시 저기 이게- 까마귀가 앉아도 되나? 아니 까마귀 앉는 제가 거 알기로는 보잖아. 그런데 이제 전기가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볼펜이 전선이라고 치면 우리가. 사람이 아. 이렇게 잡으면 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는데 걔네는 전선 하나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그대로 있다고. 아니 그것도 맞고 비슷한데 나는 이제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게 그게 이제 병렬 연결이 돼요. 아, 그래갖고 줄 하나만. 하여튼 뭐 그래갖고 괜찮대요. 이런 사람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으면 죽어요. 그어져서 떨어져 죽을. 그러니까 참새가 또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도대체 맞다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아 무슨 부도체야? 물론 부도체지. 야, 사람 몸도 이거 아니야. 걔 부도체 아니야. 왜냐면 모든 물이 있잖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네. 야 번개 있지 번개. 네. 번개가 몇 볼트야? 야 검색해봐. 번개 몇 볼트? 좀 클걸요.
네. 세 발의 피. 번개 전압 이렇게 한번 해봐. 번개 전압. 종류마다 다르지 않나? 그래도 통상적으로 번개 전압. 낭매. 그렇죠. 100만 볼트. 뭐 나무가 타니까 뭐 낭매. 100만 볼트 맞으면 죽겠네요. 아니 몇만 볼트만 이게 저기 전류 10만 볼트만 맞아도 10억이라는데. 지우는 뭐야? 전압이 아니 15 그건 많아잖아. 이게 땅과 하늘의 수증기가 만들어내니까 단위가 다르네. 10억. 자 10억 볼트. 이게 10억은 자 우리 아까 이게 70만 그냥 편하게 70만으로 하자. 70만 볼트도 죽는데 얘는 뭐 10억 볼트? 어머. 와. 어머야. 근데 번개 7방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근데 번개를 맞으면 거의 죽어요. 왜 죽냐면 이 10억 볼트에 해당하는 사실은 우리가 죽는 거는 전압에 죽는 게 아니라 뭐에 죽냐면 그게 전류에 죽는 건데 여기 때문에 몸을 흐르면서 전류가 이게 전하의 흐름이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뜨거워. 번개가 와서 번개가 맞아갖고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내 전기가 다 일로 나가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팔을 타고 수많은 전하가 가면서 내 몸과도 전선을 지나가면서도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내 몸이랑 지나가면서도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열 때문에 죽. 그래서 소관이 다 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졸라 운이 좋은 건 번개 맞아서 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번개를 맞았는데 이게 우리 몸을 다 통하지 않고 일로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재빨리 나갔든가 뭐 이런 느낌. 중요 장기를 피하거나 뭐 7방 맞아서 산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 맞아요. 초등육자야 초등. 그 사람 무덤에도 번개가 번개를 태어나면서 니들 번개가 근처에 떨어진 적도 없는데. 쌤 아까 여기, 1등 여기 쌤 아까 나오는 1등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번개, 정도 번개? 번개 번개. 떨어진 적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피레침. 그때 태풍 올 때. 오. 식선동인가? 피레침이니까 뭐. 자,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이게 70만 볼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근데 얘는 좀 더 무섭겠다. 70만 볼트는 번개는 찍 하면 끝나는데 70만 볼트는 만지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아뭐 얘들아 저래나 똑같네. 번개 맞아 죽었다고 하면 그걸 보이는데 전선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없어 보이지. 좀 팔린다. 뭐 이렇게 죽는 건 매 한 가지인데 효율적인 전력 수송 방법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배웠죠. 전압을 뭐 한다? 키운다. 여기 뭐라 나 고전압 송전. 네. 고전압 송전. 그래갖고 그 시민들이 왜 그 송전소 만드는 거 되게 반대해요. 왜냐면 농작물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 자기장이나 네. 있죠. 아, 자기장 발생하고 이러겠죠. 자,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전력망. 뭔 소리?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이게 효율적, 이게 저거랑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먹이그물 알아요? 먹이그물? 네. 그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끊기면 그 일대가 다 정전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거미줄처럼 만들면 하나가 끊겨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근데 이것도 만드는 게 되게 만만치 않을 거야. 그죠.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뭔 말인지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지능형 전력망. 뭐예요? 예, 이거를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 그러는데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간단한 게 뭐냐면 장소와 시간 있잖아요. 예? 그냥 이거 말로만 할게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보통 공급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공급되는 양을 계산을 해서 공급되는 양을 계산해서 예? 그거를 컴퓨터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과하게 보내가지고 남는 거 없게. 그렇죠. 전기가 왜 배터리 살아있죠? 예. 네. 전기가 저장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여름에는 많이 공급합니다. 에어컨 때문에. 겨울에도 많이 공급해요. 전기 난로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그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니들이 되게 어릴 때 한번 정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정전을 시켰어요. 시켰다고요? 예, 저기 금호동인가? 세계 속초에 금호동 있죠? 네. 금호동 그다음에 그 옆에 교동인가요? 뭐 금호동, 청호동, 교동, 조양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5분씩 순차적으로 정전을 시켰어요. 세계 전기는 아니. 이걸 계산을 잘못한 거야. 나 뭔가 기억이 있어. 나 계산을 잘못해갖고 5분인지 10분인지 순차적으로 정전을 시켰어요. 어렸을 때 몇 번 정전한 적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지 않았냐? 안전한 전력 수송 방법에 아까 영도가 얘기한 땅에. 거예요. 예, 바로 뭐냐면 전선 지중화. 쌤 근데 이거 막 두더지가 건드리고 그래서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단단한 쇠파이프 안에다 넣겠지. 뭐 대한민국에 두더지가 뭐 졸라 많겠나? 두더지 많아요. 아 그래. 유튜브에 봤어요. 유튜브에 할아버지가 잡은 거 봤냐? 이제 지하에 땅 속에 전선을 묻는데 우리 아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태윤이가 아까 얘기했는데 엑스포는 돼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엑스포에 전봇대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보이지 않냐? 그게 다 이게 이제 조금씩 하는 중인가 봐요. 옛날에 비하면 있잖아. 옛날에는 전봇대가 졸라 많았어. 생각해보니까 없네. 그런데 왜 지금부터 몰랐지? 서울에 전봇대가 없네. 그러네. 최근에 서울 갔다 왔지. 물론 전봇대를 보진 않겠지. 나도 서울 그렇게 갔는데. 그렇지. 그저 전선 지중화 작업이 많이 돼 있네. 그래. 그 옛날에 막 그 일장전기 때 경상 사진 보면 진짜 전봇대밖에 안 써 있는데. 우리 있네. 그러네. 여기는 그거야. 여기가 어디야? 서울은 지중화 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서울은 그 작업을 해도 남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는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왜 전부도 있어? 많지. 안 보이노.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전봇대 있어는?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 설치. 뭐 이건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그거 없어요. 안전장치 설치. 이거는 그냥 안전장치 설치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배터리가 하나 있으면 계속 할게요. 아니에요. 거기 변압기 배울 거예요. 변압기. 일단 도중에 가는 거 아니겠지? 이번에 충분해요. 282쪽에 변압기 배울게요. 변압기. 요거는 이제 필기를 제가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거기에 글씨가 막 써져 있어서 이제 변압기 배웁니다. 변압기는 뭐를 갖고 변압기라고 합니까? 전압을 변하게 하는 거.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예요. 니네 혹시 이건 되게 옛날인데 도란스라고 알아요? 모르죠. 도라는 아는데요. 도란스. 옛날에 우리나라가 110볼트였어요. 일본이랑 멕시코. 멕시코인가? 아니네. 그 110볼트였는데 있는데. 그거를 이제 220볼트로 바꿔요. 그러면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옛날에 바꾸면은 가전제품은 다 110볼트로 만들어진 가전제품이었잖아. 그러니까는 그거를 똑같아요. 변압기야. 도란스라 그랬어요. 이게 일본 말이에요. 110볼트로 변환시켜주는 기계가 옛날엔 거의 가정마다 다 있었어요. 해외여행 갈 때 다 그거 들고 다녀야 돼. 네모난 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모면서 그거 옛날에는 컸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컸어요. 네. 자, 그 변압기의 원리가 어떤 원리냐고 그림 보세요. 그림. 제가 그냥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게 개수가 달라요. 거기 책에 한번 보면은요. 보세요. 거기 회색칸 보면 회색칸에 줄 좀 볼까요? 변압기의 에너지 손실. 여기다 쓸까? 자, 여기가 1차 코일이고요. 여기 보세요, 그냥. 네. 여기는 2차 코일이고요. 조금 마음이 급해지네. 배터리 꺼질까봐. 변압기에 잘 생각해보자. 변압기에서 1분에 꺼질 거예요. 죽어 너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당연히
1차 코일 전력과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이 뭐 하겠습니까? 같겠죠. 실제로는 거의 같겠지만 같진 않지. 있지. 할 때마다 생기. 근데 이 변압기 자체가 뭐 큰 게 아니고 우리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연결하는 게 변압기는 이거 그냥 기계 하나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크진 않을 거예요. 거의 네. 이런 이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이 같으면 공식을 아예 쓸게요. V1, V2, N2, N1, I1, I2 이렇게 되거든요. N이 뭐냐면은요. N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코일 가문수예요. 자, 봐봐. 그러니까 얘 전압과 코일 가문수의 비율이 얘 전압과 코일 가문수의 비율과 뭐하다? 같다. 이해갔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그렇죠. 높다. 코일을 많이 감으면 전압이 세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이 같으면 전력의 양은 같은 거지. 그러면 얘랑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반비례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지금 이 공식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참 간단한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게요. 보세요. 그래서 혼자 1, 2가 뒤집혀 있구나. 네. 그래서 얘는 뒤집혀 있는 거야. 반비례니까. 알았니? 예. 이해 갔지?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전력이 일정하니까 얘가 세지면 얘는 뭐 해질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보세요. 1차 코일에 예를 들게요. 1차 코일에 100회가 감겨져 있어요. 오케이? 1차 코일에 100회가 감겨져 있어요. 자, 2차 코일에는 500회가 감겨져 있어요. 됐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 합니다. 1차 코일 전압이 10V예요. 그러면 2차 전압은 하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공식 쓰면 돼요. 보세요. N2분의 N1은 V2분의 V1 맞아요? 네. 그럼 500분의 100은 이게 1이고 얘가 2잖아. 맞지? 네. 10분의 V2 맞아요? 예. 그러면은 5000은 100 V2 그러면 V2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V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코일 가문 횟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전압이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일단 요거 하고 얘기해 줄게요. 1차 코일 전류가 5A입니다. 몇 A라고요? 5A. 그러면 2차 코일 전류는 어떻게 되니? 그럼 똑같아요. 똑같이 N2분의 N1은 I1분의 I2. 얘는 반비례야. 맞죠? 네. 이해 가셨죠? 반비례. 아까 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맞죠? 오늘 이게 거의 메인인 거예요. 이거 이해하는 게. 그럼 뭐 분해야? 500분의 100은 요게 이제 여기에 5분의 x 이렇게 5분의 i2? 5분의 i2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500i2는 500이죠. 그럼 i2는 얼마야, 조목이? 1 뭐? 1 뭐? 단위. 1A죠, 1A.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우시라는 거.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이거를 니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는데 요게 5점짜리인데 만약에 단위를 안 쓰면 3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지금 얘도 시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사실은 내가 뭐 시험 출제자는 아니지만은 아까 왜 우리 피 손실 줄이는 방법이랑 이 변압기랑 둘 다 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한 범위에 둘 다 내야 되는데 시험 범위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면 사실 이제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시험 범위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데 요게 한 군데서 두 문제 낼 수도 있긴 해요. 옛날에 나온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배우는 부분 중에는 제가 얘기했죠. 이번 시험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업도 되게 천천히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게 이 계산은 안 어려웠죠. 이거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이제 쓸 줄 알겠죠. 네. 아까 거 서술형이 워낙 잘 나와서 제가 그 서술형은 거의 한 여고 속고 합해갖고 2년에 한 번은
그러니까 여고 속고합 하면 시험이 4번이지 4번. 네. 그러면 여고 2번, 속고 2번 맞지? 예. 그 2년에 한 번꼴로는 시험에 나와요. 저기 그러면- 서술형으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법 2개 서술하시고 이러면 전류를 감소시킨다 한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이것도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봐봐. 이것도 학교 선생님 성향 따라 전류를 우리 책에는 전류를 감소시킨다와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인 뭐 어쨌거나 이거잖아. 근데 전압을 높인다고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영도 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답을 이렇게 쓰라 그럴 거야. 얘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쓰시라고 얘기해요. 이제 전류를 낮추고 감소시켜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줄인다. 감소시킨다. 이렇게 쓰라고 제가 답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죠. 학교 선생님이 이걸 물론 이것도 보통 책에는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맞는데 학교 선생님이 또 나중에 꼬투리 잡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 전압을 높여서 전류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 간단한 오늘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서술형으로 이제 쓰라 그러면 그 솔직히 오늘 수업 이해 못해도 있잖니. 쓰라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든다고 치자. 자, 문제를 만든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손실 전력이 100줄이다. 오케이? 예. 전압이 10배야. 전압을 10배 선생님 증가시켜. 저게 몇 초예요? 100W야. 손실 전력이 100W야. 전압을 10배 증가했을 때 손실 전력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면 전압이 10배면은 전류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분의 10분의 1.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의 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100분의 1배가 되니까 1W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 전력이 100W에서 몇 W로 줄어드는 거예요? 1W로 99%가 줄어드는 잠깐만요. 거예요. T는 저항이 0이에요. 저항이 1이에요. 그거 무시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이 시험 문제 나오겠지. 저항이 뭐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됐죠? 예. 네. 자, 이제 아까 필기 못한 거 마저 쓰시고 예.